이제 이름을 좀 바꾸면 조연아 그 하루 견과 어떨까? 조연아. 저는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특급 게스트. 아이고 네. 정말 너무 아마 지금까지 우리 관훈 라이트 클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분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우성님 안 나오셨나요? 예,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뭐야, 누구? 정우성. 그분 나오면 제가 안 나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창진 사무장님 참. 네. 이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네, 그렇죠. 공익제보자로서의 그 역할도 하셨고요. 참 지치지 않고 또 끊이지 않는 이 그동안 이 불의한 관행에 짓눌려 왔고 지배되어 왔던 이런 대한항공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구세주와도 같은 분입니다. 난 세상이 개벽천지가 되면은 박창진 대한항공 회장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넌 SBS 회장이라. 다 블랙리스트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창진 대한항공 저희는 그냥 사무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예. 조양호 씨가 좀 색을 마감해서 좀 여러 가지로 참 미묘한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네. 사실 지난달에 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네. 조양호 이사연임이 저지됐을 때는 바로 이 코코미 하루 견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코코미 하루 견우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생각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코코미 하루 견과 이게 몸에 좋은 견과류를 하루 한 봉 편하게 갓 볶아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하루 견과입니다. 자, 우리 사무장님 한번 드셔보시죠. 네. 예,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다음에 마카다미아만 구하고 계십니다. 마카다미아만 뭐 하는 게 있대. 저를 위한 방송이 좋습니다. 예.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좋게 생각. 그래요. 우선 요거 노란 거부터. 좋게 생각하시는 다행입니다. 좋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나오네. 네. 그래요. 요거죠, 여러분. 브라질 너트, 아몬드, 캐슈넛, 마카다미아 그리고 호두 5종의 견과를 주문 후 바로 볶아서 보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거 요거 때문에 이게 요거 회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가슴이 아파 보이는 중이네요. 자, 이 설탕, 소금, 첨가물 전혀 없습니다. 첨가물 없이 견과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 너츠 로스터리 코코미 하루 견과 네. 이걸 만약에 그 조연아가 먹었다면은 현재도 까드려요. 꼭 까서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코코미의 하루 견과는 일주일 중 딱 월요일에만 발송합니다. 오늘 발송했을 거예요. 갓 볶은 견과를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목요일 자정까지 주문량을 취합해서 월요일에 발송, 화요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네. 택배사 사정 때문에 바로 화요일에 도착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중국산 GMO 재료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트 볼이나 콘프라이트, 건조 과일 등을 첨가해서 무게를 늘리는 꼼수 이런 거 사용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오로지 견과만 넣습니다. 견과만 넣어요. 제대로 로스팅합니다. 자,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 총 100분께 특가로 보내드리는데 본 광고가 나간 후부터 딱 100분께만 하루 견과 14일치를 판매가 14,000원에서 30%나 할인된 가격 9,900원에 판매합니다. 저렴하네요. 예, 맛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게 볶은 따로따로 볶았어요 이게. 네, 이게 한꺼번에 볶은 게 아니라. 땅콩 따로, 뭐 아몬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제 마카다미아만 모아놓은. 마카다미아만 모아놓은. 이거예요? 아이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마카다미아요. 이걸 그때 이름해 주세요, 좀. 네, 마카다미아는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견과류죠. 네. 맛있게 드시도록. 저 땅콩은 아니잖아 이게. 네, 그렇죠. 땅콩 종류 아닌가요? 아닌가? 다른 건가?
이게 이제 마카다미아 너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기자분들이 그냥 땅콩이다, 네. 견과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 당시 상황은 조연아 씨가 이걸 왜 뜯어서 안 주냐 이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자면 얼마 전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지금 땅콩 꿀땅콩이라고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서비스하던 게 있는데요. 꿀땅콩. 네네. 어. 땅콩에 이제 그 설탕 가루를 네. 입혀서 이게 되게 인기가 좋았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알러지가 심한 이제 승객이 탑승을 요구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거절이 일어났고 그와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미국 내 이제 언론 보도가 커지면서 아 그러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네. 또 이제 델타 에어라인하고 대한항공하고 같이 이제 그 조인트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네. 결이 다르다. 미국 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금지할 정도인데 당시에 이제 이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가 알러지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을 갔다가 예. 친구가 이제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이구. 근데 제가 이제 시켰던 음식 중에 이런 땅콩류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갑자기 목이 붓는데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싶을 그 정도로요? 정도로 어이구.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혹시라도 있을 이제 사고를 대비하는 건데 조연아 씨가 이제 그거를 망각하신 거죠. 그래서 왜 까서 안 주냐. 근데 그거 까서 드리다가 주변에 계신 승객분이 오. 알러지가 있으면 그럼. 사망까지 이럴 수 있는 오.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뒷배경이 있었다. 그 까서 먹으면 어떡하고. 지가 까면 되지 뭘. 그럼 내 말이 작업 가면 되지. 근데 그 사무장님 그 항상 그 사람은 1등석에만 타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네, 얘기하는 네. 1등석. 네. 또 조원태 씨도 네. 1등석만 타는데 네. 자기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네. 기내 방송하지 말라고. 아. 그런 일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그 일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뭐 선대 이제 돌아가신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아드님도 그런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기 뭐 이런 뭐 노트북 이런 게 되게 뭐 여러 종류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한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멀리 어드트보다는. 아 그래요. 근데 혹시 그 사일런트 아웃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네. 혹시 조선일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왜? 신문을 포장해 주시냐고. 비 오는 날 신문 포장해서 나시듯이. 뭐 조선일보는 해당이 안 됐을 것 같지만 네.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신문 서비스를 항공사들이 하고 있는데 해당 항공사에 불리한 이제 기사가나 오너 일과 관련된 소식이 이렇게 안 좋게 실렸을 때는 그 신문을 이제 빼고 서비스하라는 지시가 올 때가 있어요. 한겨레가 지금 안 들어가죠. 한겨레가 안 들어가죠 지금 대한항공에. 뭐 아예 들어오긴 하는데 들어오긴 만약에 하나요? 이제 나쁜 뉴스가 있을 아. 때는 그 신문은 빼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래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진짜 어디 와이프랑 제주도 갈 때나 이럴 때 저는 이제 한겨레나 경향을 항상 빼거든요. 네, 들어가기 전에. 네. 근데 가끔 없는 날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제일 많이 실리는 건 예. 이제 유명한 그 세 군데가 조중동. 제일 많이 실리고 예. 나머지 신문들은 부수가 적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그쪽이 부수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일 많이 또 없다고 또 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주로 뭐 그 1등석 일 타신 분들은 거의 다 조선일보 들고 들어가시나요? 아무래도 아니 실제로 이렇게 타서 출발하기 전까지 잠깐 보는데 한겨레 경향 보는 사람은 몇 없어. 자 그래요. 어우 너무 맛있네. 코코미 하루 견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 박창진 사무장님 모시고 저희가 또 정말 지금은 참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지만은 네. 부처님 모양이에요 또 보면은 잘 보면 거의 부처님 이 인간 보살이 되셨어. 거의 보살이 탈탈이 되셨어요. 예. 그거는 뭐 조금 동의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제가 큰 일을 한번 겪었는데.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예. 넌 참 유니크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왜 유니크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무원이 나밖에 누가 있었겠냐. 해양 사건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이제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고 또 4년 5년간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제가 이제 공익제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적었던 아유 것 같아요. 전혀 없었죠. 맞아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갑질 문화에 대해서도 당연시 특히 이제 저같이 서비스업에 있고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감이 형성되기까지 기간 동안 제 개인은 돌을 많이 닦았죠. 아이고 부처님 되셨어요 거의. 네. 제 사무장님 그 뜬 소문이어서 그런데 언론계에서 파다했던 소문이 뭐냐면은 조연아가 우리 박 사무장님 타신 비행기 그 타기 전에 굉장히 집안 가정사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아 맞아. 그래서 들은 막 적 있어요. 잔뜩 기분 나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까줬다고 지랄 발광해서는 안 됐지. 그렇죠. 그런데 약간 뭔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구구한 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실제 소송에 이제 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재판 과정을 쭉 보자면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아 없었던 것 같다. 네,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뭐 조연아 씨의 땅콩 해양을 계기로 해서 네. 조현민 씨, 또 이명희 씨, 또 그 가족 일가 모두의 갑질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만연대에서 꼭 그게 잘못했다는 걸 몰랐던 분들이죠. 그래서 제 사건을 두고 많은 이제 왈가불가가 있는 과정에서 이게 박창진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그 동정심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격분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뭐 그런 뭐 이 재벌가나 부유층에 대한 특권층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 사건이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2위 국가 혹은 뭐 이런 경제대국 선진국 배열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다시 바뀐 건 없구나, 역사가 회귀했구나라는 느낌, 역사를 되돌린 사건,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끝나고 혹은 뭐 조선 시대처럼 물론 계급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그렇지. 예. 네, 이제 확고하게 이분들 세상에서는 그게 존재하는 거죠. 네. 그 조현아 그 동생 조현민 실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서비스도 하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집안은 왜 그런 건지 혹시 좀 일단 뭐 이 인간을 이제 그 글레이드를 나누는 것 같아요. 계급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혹은 또 내가 뭐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일 때는 동등한 조건을 두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계, 물건, 노예, 뭐 노예 이런 식으로 처럼 보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에도 이제 조현민 씨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뭐 이분들은 서비스를 해도 뭐라 그러고 또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막 비행시가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예. 비행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실제 서비스할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거든요. 그냥 뭐 저 음료 한 잔 따라주면 끝인데 그렇죠. 보니까 예. 대부분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승객분들은 예. 이제 서비스택이라고 나중에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라고 붙여놓고 방해를 안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 그 분께서 주무시고 계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난감한 상황이 온 거죠. 또 안 하면 안 했다고 나중에 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착륙 방송이 나고 나서 가서 이제 제가 슬며시 말씀을 드렸죠.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게 얼마 전에 이제 이 TV에 나오는 그런. 그게 그냥 바로 나와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 기승전결이 없이 그냥 클라이맥스로 바로 가시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대체? 그게 참 궁금해요, 저도. 자다 깨가지고 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약간 깨어 계시는 이제 랜딩할 때 되면 방송도 크고 이제 기체도 조금 흔들리고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눈을 뜨시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렇게 하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물러나는 거죠. 뭐가 죄송해요. 그럴 때는 그냥 비행기 놓고 내려야 되는 겁니까? 다행히 뭐 어떻게 해야 이제 되는 뭐 거죠? 그때 뭐 폭력까지는 간 게 아니라서 네. 그냥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KIP라고 해서 대한항공 그 일가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탑승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매뉴얼 교육들을 받아요. VIP를 대하는 방법, KIP를 네, 다루는 코리아 방법. VIP라고 해서 그 이제 조시 일가들을 그 저도 매뉴얼이 임포턴트해 보이지 않던데. 매뉴얼이 거의 뭐 한 2, 30장 되는 이제 걸로 나오고 매뉴얼만 20, 30장이나 돼요. 네네 각 개인별로 개인별로요? 네, 그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체? 조양호 따로, 조현민 따로, 조연아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매뉴얼이 있다고. 그게 20, 30페이지가 돼요?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비행에 착출되는 승무원들은 네. 뭐 대통령 전용기 타는 승무원들처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사전에 다 하게 돼 있죠. 대통령 전용기를 타게 되면 뭐 이렇게 보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뭐 체제 규정이 엄청나게 이제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은 뭐 누가 그러겠어. 사실 대통령 아니, 승무원이 바로 직접 대통령은 접촉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럼.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제 심하게는 뭐 2, 3일 받고 갈 때도 있고 그분들의 이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현재 안 좋다.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뽑혀서 또 가기도 하고 그렇죠. 뽑혀서 갔었죠. 이제는 그럴 일이 없고 이제 그럴 일이 없고. 이제 부르질 않더라고요. 네. 근데 도리어 우리 사무장님이 만약에 지금 전화위복인가요? 간다. 막 거기 이제 차출됐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조현민이가 제가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복직하고 나서 갑자기 스케줄을 바꾸는 거예요. 뉴욕, LA 이런 노선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럴 경우가 있어요. 스케줄 근무자들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갔는데 나중에 후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행에 모모 씨가 이제 탑승을 해서 그냥 저를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빠지죠. 만약에 이제 조현민이 탔어요 비행기에서 지랄 발광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제는 이제 그 시큐리티 담당관을 불러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보안 책임자 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지금 저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듣기만 해도 시원하네. 약간 승무원들끼리도 좀 깊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뭐 그런 비행 후에 어떤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뭐 장기 병가를 내신 분들 진짜. 아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치료해줘야 돼. 진짜. 근데 요새는 이제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표면적으로 네. 조현민이가 모든 가족이 이제 자제를 하시고 하신데 이게 근데 이제 그 TV에 뭐 그 어머님 케이스가 나온 것처럼 그걸 똑같이 그 자제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행기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분이 원조가 아닌가. 저도 이제 그걸 서비스를 해보니까. 이사장님. 네. 네. 그 어떤 분들께서 혹시 마취총 같은 걸 쓰면 안 돼요? 일단 기내에 그게 안 페이저건이 있긴 있어요. 페이저건이 있어요? 네. 페이저금이 있어요. 제가 몰랐던 입사했을 사실이에요. 때는 이제 그 전에는 실탄을 들고 다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총을 들고 다녔고. 그만큼 이제 기내 난동에 대한 그 규정이 엄격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돼 있어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자, 살인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계층에 있어서는 그게 되게 과하지 않은 아주 가벼운 그렇죠. 법의 테두리에서 이제 속박을 당하고 누구는 또 엄격하게 적용이 그렇죠. 되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일괄적이지 못한 거. 마찬가지로 이 항공법도 법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은. 근데 실제로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난동을 피웠던 승객들 대부분이 뭐 한 30분 정도 경찰서에 있다가 그냥 풀려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노라고 한 또 제지한 승무원이 보안이라는 이제 보안 승무원이라는 또 다른 명칭이 있긴 한데 같이 이제 겸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이 온전하게 제가 져야 돼요. 너무 경찰이야? 네가 사법권이 있어? 수사권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 씨발로만 나 있다 그래. 그러지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내가 왕이야. 내가 뭐총 보여줄까? 이제 이거지. 비행기를 내렸을 때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바꿔야 되고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은 뭐냐면 예전에 저도 땅콩해양 때 국토부에 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거기에 있는 이제 많은 조사관들 중에 일부는 뭐
뭐라 그럴까 좀 양대 항공사에서 많이 뽑혀서 오기 때문에 일종의 로비스트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국회에 있는 뭐 국토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솔직히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가 실제 전문가들이 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역 유지가 되고 그렇죠. 뭐 가령 저같이 현장에서 노동을 했던 사람이 노동 뭐 분과위원회에 가 있다든지 환노위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세습해서 부자로 살던 분이 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타당하지 못한 법을 만들듯이 국토부 또 이 항공 관련 법들이 그런 게 참 많아서 참 안타깝고 미래에 한번 제가 나가보도록.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박창진 네. 사무장님이 국회의원 한번 해야 돼요. 국회 말고 네. 그 교통부에 네. 국토회장이 아니 그 공무원들한테 큰 소리 칠 수 그쵸. 있으니까요. 큰 소리는 안 치려고 해요. 아니 혼자줘야지. 큰 소리에 노이로제가 있으시네. 트라우마가 있어서 작게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론계 기자들 사이에 파다했는데 네. 그 조연아가 네. 그 집에서 가장 그래도 인간성이 괜찮다. 제가 이제 뭐 건너서 듣긴 했는데 그 하얏트 호텔 지배인 중에 외국인 분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참 다 좋은데 화를 너무 자주 내고 많이 내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좀 조절만 있었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그 땅콩 해양 때도 뭐 다시 한번 제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건 뭐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상황 내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로만 보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는데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조연아 씨가 그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조언을 했다고 할까요? 또 제 입장에서 보면 기회를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 화 때문에 무시를 해서 이 사태가 커진 거죠. 예를 들면 비행기를 돌리겠다고 얘기했을 때 비행기 지금 돌릴 상황이 안 된다.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특히 국제선은 도를 닫자 말자 이게 이 국토의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또 뭐 그래도 돌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바퀴가 움직이고 있다 뒤로 후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다 드렸는데 그 기회를 다 이제 무시하신 거죠. 그래서 사태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화는 좋지 않다. 화나면 우리가 막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하잖아요. 참을 일인 3번이 참 중요한데. 네. 어쨌든 플라이백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은 정말 제가 이제 판매 목적보다는 제가 4년, 5년 동안 이제 나름 고초를 겪고 또 사회 구조에 의해서 부딪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 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일이고 우리 사회 구조가 되게 잘 돼 있으면 제가 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명확하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그렇죠. 거죠. 증거가 없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또 재판에서 본인이 본인의 과오를 인정했고 근데 그 이후에 2차 가해라든지 받는 불이익이 전 여전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이 된다는 거죠. 노동자가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있어 라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제 책을 저는 이제 많은 청소년들 또 이제 대학생분들 앞으로 사회에 나오실 분들이 저 또한 그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제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교육을 시키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뭐 노동조합 교육도 안 시키고 네.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뭐냐라고 하면은 막노동분들이 하는 행동, 뭐 단체 뭐 이런 식의 답변 초등학생들한테 블루칼라. 나올 정도로 모든 분들이 노동자로서 99.9% 사시면서 노동자라고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나오게 될 많은 학생분들이 제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사회에 대한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연아 동영상 보셨어요? 그 뉴스에 나왔던 조연아 동영상 남편하고 그 태블릿 피 던지는 거. 그거요. 예. 그게 저는 그걸 이제 보고 약간 뭐 그 가족분들 동영상 나왔을 때 마다 느꼈던 건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뭐 잠도 못 이루고 할 정도였는데 그때 그 모습이
기내에서 그 일에 한 10,000배 예.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몰입감, 공포감. 음. 그러니까 요즘 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이게 VR을 키고 네, 공포 그렇죠.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아.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 예, 이제 그 장면만 봐도 놀라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당해보면 그게 참 정말 인간의 자존감이 붕괴되고 나라는 사람이 아예 깡그리 인간 아닌 사물로 돼버리는 느낌을 받아서 그 동영상 내용보다 더 그렇죠. 심한. 네. 뭐 던지고 뭐 예전에 이제 제가 법정 진술을 할 때 조현아 씨가 그 뭐 정관의 예우를 받은 많은 그 판검사 출신의 유명하신 분들을 12명인가를 이제 변호인단을 꾸몄어요. 그래서 네, 주장했던 게 폭언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가져왔던 게 내부 노동자들, 조현아 씨와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다 조현아 씨는 항상 친절했고 뭐 존댓어를 썼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한 마리 야수가 나한테 덤벼드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 상대 변호인단이 어떻게 여성이 야수 같은 소리를 하는데 저거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고라니를 그거를 야수라고 이제 할수 있다.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그게 좀 약간 경감이 됐던 게 있었어요. 판결에서. 근데 요새 나오는 이제 동영상과 음성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때 박창진 씨가 과장했다라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현장 그 좁은 비행기는 또 폐쇄적이잖아요. 네. 퍼스트 클래스가 뭐 넓다고는 좌석은 넓지만 몇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엄청 넓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바로 그 380이라는 비행기는 이 자리를 한 칸 두고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승객들 자리 한 칸을 두고 바로 뒤에 이코노미 승객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승무원들이 같이 동료들이 그 상황이 바깥에 노출되는 게 싫어서 커튼을 쳤거든요. 이게 비행기 타시면 이렇게 클래스가 네, 커튼으로 딱 하잖아요. 이게 구분된 공간, 이 작은 공간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너무나 컸죠. 그리고 키도 그분이 저보다 더 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네. 크다고. 아 진짜 옛날에 막 뭐 어릴 때 막 뭐 어른들한테 뭐 일방적으로 뭐 욕을 먹거나 막 그런 기억이 딱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옆에서만 좀 보여줘도 확 위축이 되고 그렇지. 공포스럽고 맞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모진 일을 당하셨으니까 이게 좀 그래서 저희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일 것 비행기나 같아요. 뭐 길거리에서 요새 이제 좀 알아보시고 반가운 마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몸을 많이 만지시잖아요. 예, 많이 예. 당하시겠지만 그러면서 너무 놀라요. 이게 이제 나를 상해할 수도 있다라는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트라우마가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오바하지라고 하는데 그게 참 그런 악 영향을 저한테 미쳤죠. 나 같으면은 직을 걸고 내가 그런다. 이 미친년 칠하라고 자빠졌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박벌이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가 그럼요.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브릿지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저희 노동조합 저를 대표로 하고 있는 직원연대나 노동조합이 한 1년 동안 국민 이제 주주권 행사 운동을 하면서 저희 내부 직원들한테도 많이 이제 해달라. 당신들의 이 근무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저희한테 사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 측에 이제 또 사인을 해줄 때도 그게 이제 본인들 평소에는 X야 저보다 더 많은 불만을 얘기하시던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눈에 내가 안 좋게 보이면 내 다음 자리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보고 참.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리고 뭐 저도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기결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은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맞아요. 없는 네, 거죠. 맞아요. 정말
사무장님 이라고 한 얘기였어요. 제가 그렇게 하셔야 제가 된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막 이런데. 근데 이영훈 진짜 할 것 같긴 해. 하실 진짜, 거, 네. 등치가 하실 수 있어요. 조연아가 화가 못 냈어요. 아니, 혼자 다 드셨습니다. 아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뭐라는 거야 하고 맞받아 치는 것보다 그 이후에 더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셔가지고 예, 진짜 박찬진 사무장님으로부터 뭔가 좀 굉장히 우리 사이가 많이 그럼 예, 변화된 엄청나게 그런 게 진전됐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저도 용기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상황에이라는 변명이 있지만 그 이후에 제가 느꼈던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 사회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4년 동안에 활동을 한 거고 제 다음에 사람은 분명히 노라고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 항공사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